혼자서 풀기 어려운 고민과 결정하기 힘든 일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드리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괜찮아. 자,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도착한 사연이 있는데요. 이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고 두 분의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는 여러분께서도 사연 함께 또 하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키가 엄청 크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습니다. 눈도 작고 긴 편이라 인상도 좀 센 편이었는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심하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저와 놀고 있으면 그 주동자 격인 언니 2명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저하고 놀지 말라 이렇게 했고요. 그럼 저는 또 혼자가 됐습니다. 주동자 언니들과 심술궂은 남자애들, 제가 화장실 가는 복도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또 넘어지면 밟고 지나가고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가거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면 공을 얼굴에 던지기도 했고요. 또 제가 내성 발톱이라 발톱을 빼는 수술을 했었는데 그 발을 짓밟아 이 피고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을 매일 당했지만 그 당시 부모님은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또 엄마는 시집살이에 동생들까지 어려서 저를 돌봐주시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마 부모님께도 말을 하지 못했고 부모님은 지금도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그 주동자인 언니 2명에게 수시로 맞았고 오밤중에 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듣지 않으면 다음날 또 실컷 맞고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그 언니들은 중학생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학교 일진이 됐고 온갖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다니더니 중3 때는 강제 전학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왕따를 당하진 않았지만 인간관계에서 계속 위축된 채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덩치가 클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까? 이 성인이 되고서도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겁이 나고 또 지금도 타인의 시선을 너무나 신경 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동자였던 언니 한 명이 결혼을 했고 아이를 2이나 낳았다는 소식을 건너 듣게 됐습니다. 그 언니는 가게를 차렸고 SNS를 통해서 열심히 물건을 홍보하며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서 그 언니가 글쎄 자신의 SNS에 그런 글을 올린 게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떨려서 애를 어찌 키울지 모르겠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우리 아들, 딸이 당할까 겁난다.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일들을 전혀 기억 못하는 건지 어쩌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얼마 전 저는 SNS로 그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기억하냐고,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러자 그 언니는 속이 좁다며 대체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냐고 사과는커녕 이런 답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속이 좁은 겁니까? 30여 년 지난 일인데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심장이 두근대고 지금도 저는 가끔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꿈을 꿉니다. 이젠 저도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렸을 적 그 따돌림 당했던 기억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또 심지어 그 따돌림을 주동했던 그 언니겠죠. 그 언니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용서하면서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먼저 그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곽지연 리포터가 시민분들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답답하죠.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신과 치료 그런데 상담을 받던지,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어서 정신과를 가는 건 아니니까 요새는 카운슬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분한테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되게 거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를 되게 심하게 괴롭히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커서 전해 듣기로는 그 친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그렇게 뒤늦게 사과한다고 해서 그때 상처받은 사람이 사과한다고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했던 사람들은 워낙 큰 상처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가해자분들이 후회하고 사과하고 싶고 관계 개선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정 같아서는 막 욕이라도 하고 싶고 그렇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봤자 그게 진짜로 복수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더 잘 사는 모습 보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계속 트라우마를 겪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니까 따뜻한 격려와 관심과 보살핌의 말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그중에 하나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힘내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살고 이런 거는 자기가 극복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많을 거잖아요. 가족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시민분들의 목소리 좀 들어봤는데 먼저 두 분은 왕따 같은 걸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뭐 가해자는 아니셨겠죠, 두 분은? 저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예, 보호해주는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제가 좀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굉장히 정의로운. 제가 좀 네. 그 남학생 같은 여학생이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네네네. 저는 왕따를 당해본 적은 없는데 네. 나중에 고향 친구,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네. 어떤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못된 짓을 했더라고요. 제 얘기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절대 네 차하고 애들한테는 그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술을 몇 번 사주고 지금 잘하는데요. 지금은 아주 훌륭한 학교의 대학 교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해자는 기억을 못해요. 맞아요. 예. 당한 사람은 30년 내내 가슴에 그냥 한을 맺고 맞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가해자는 일단 기억도 네. 잘 못할 뿐더러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그렇죠. 걸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정말 울고불고 얘기를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그랬다고 치자. 이제 와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와서 내 뒤통수를 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자, 일단 뭐 이 30대 여성분 벌써 한 20년이 훌쩍 아마 지난 상황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지금 힘든 삶을 좀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본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뭐 자신의 그 자식들 걱정하는 모습 보니까 막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과거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네. 비슷해진 이런 상황들이요. 그리고 이제 30여 년이 지났거든요. 네네. 20년이 아니고 30년이나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제를 전혀 네네. 그 해결할 수 없고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네네. 정도로 울분이 터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과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네네. 왜냐하면 야 지난 과거 일이잖아. 덮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아직 내 마음속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잖아요. 이 고민이. 네. 그러면 지금 문제를 우리가 다뤄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은 지난 일이 아니고 네. 현재까지도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죠. 네. 자, 현재의 문제인데 원인은 뭐 예전에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그 현재의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언니한테 예를 들면 뭐 복수에 찬 그 증오의 뭐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낸다고 해서 혹은 뭐 자신이 오히려 그 언니를 괴롭힌다고 해서 지금 그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뭐 이분의 성향으로 봐서 그분에게 네. 막 복수를 하거나 그죠 못된 짓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품의 분도 아닌 것 같고 설사 정말 그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네. 정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네. 오히려 더 들고 나오면 또 다른 문제로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참 쉽지는 않겠지만 네. 오히려 그 사람한테 사과받는 일을 빨리 내려놓으실 것. 컴퓨터도 보면 네.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영구적으로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그죠? 네. 빨리 내려놓으시고요. 네. 이 상처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고 털어놓으시고 네. 그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 사연을 들으면서 네. 우선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거는 네. 이분이 이제 30여 년 동안 이제 물론 이제 어린 시절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일이고 네. 자기가 힘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키가 엄청 크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어쩌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서서히 관심의 축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이제 두 가지 문제라 그랬는데 네. 개인의 문제가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선은 개인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왜 당할 수밖에 없었지?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네. 내가 당당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거기에 적당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자존감을 좀 높인다든지. 뭐 자존감도 높이고 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할 수 있었나를 여러 각도로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는 작업이죠. 그게 이제 만약에 어려우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받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이분에게는 지지자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를 들면 네. 우리 딸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힘이 좀 되어주면 좋은데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 친구도 그렇고 아무도 없었어요. 선생님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혼자서 이걸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해받고 지지받고 위로받는 채널을 네. 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강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문제를 풀어야죠. 네. 이게 억울한 게 있으면 자기가 힘있게 좀 정당하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좀 생활하기가 어려웠고 네. 그래서 좀 사과를 좀 받고 싶다라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 상대방도 전 상대방에게도 사과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모를 수 네. 있어요, 상대방은. 네. 그러면 그 언니에게 지금 이제 좀 감정적으로 나 기억하느냐, 나한테 왜 그랬느냐 이렇게 좀 나갔지만 네. 내가 정말 그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 상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진지하게 보내면 아마 그쪽에서도 좀 진지한 사과를 할 수도 있다. 네,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고 사과하게 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빨리 자기 방어를 하거나 회피를 하기 위해서 왜 과거의 일 가지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정말 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30년 동안을 괴로움을 당했고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면 과거 일이지만 기억하거든요. 네. 내가 진짜 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사과를 이제 할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은데 내가 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리고 네.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더라도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안 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 조금 힘을 키운 다음에요. 네. 근데 그게 이분은 개인적으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좀 힘을 좀 받으셔야 되고 네. 전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네. 차마 그 얘기를 못해서 그 당시는 부모님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도 아직도 부모님이 모른다는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어린 마음에 나한테 부모님이 힘이 못 돼주고 방패막이가 못 돼준 그런 서운함, 불만, 분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네. 그 당시 물론 제 부모님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자꾸 좀 털어놓으시고 네.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 별로 없으시겠지만 내 얘기를 그래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네. 표현하셔야죠. 네. 이 부분이 참 가장 가슴이 좀 아프고. 네. 근데 이 부분이 네.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다른 사람은 좀 털어버릴 수 있는데 가족 관계에서 그 상처도 굉장히 깊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자존감 얘기를 했는데 네네. 자존감이 이제 낮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하고의 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나중에 요거 푸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네, 네. 근데 처음부터 쉽진 않아요. 그런데 비난이나 공격적인 상태에서의 대화를 하면 상대방은 방어를 합니다. 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이 있었니? 내가 언제 그랬니? 왜 그때 얘기하지? 이제서 얘기하니? 이제 와서 어쩌라고? 요런 수순을 밟아요. 그럴 때마다 또 상처를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엄마한테 이제 내가 좀 이해를 받고 못 받았다 이러면 네네. 엄마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시절에 아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때 당시에 너무나 힘들었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초점을 좀 맞춰달라는 거를 계속 요구했어요. 네. 네. 엄마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비난. 그때- 엄마는 이제 나를 비난하는 거로 알면 우리는 비난을 받으면 누구나 다 방어를 네네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 그만큼 그때 힘들었다는 걸 그냥 그렇죠. 알리는 거죠. 네, 알리는 네. 거죠.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학교 폭력 뭐 이런 거에 의한 상처가 굉장히 이제 깊으신 분 같은데 예를 들면 시간이 좀 허락된다면 그런 학교 폭력으로 인해 또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뭐 여러 청소년들 뭐 아이들이 있을 텐데 뭐 그 친구들을 위한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본인의 상처가 좀 치유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좋죠. 드는데요.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끼리 일단 네. 모여서 그걸 이제 자조집단이라고 그러는데요. 나만 그렇게 당한 게 아니라 네네. 나 이상으로 더 그죠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힘을 갖춘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정말 그런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네. 진짜 정말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죠. 네.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힘을 자기가 정리를 하고 자기의 힘을 좀 기르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왜 네. 그러냐면 그런 이제 집단 안에서 활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파묻혀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오히려 헤어나오지 과거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기 삶을 좀 뭐라 그러죠? 자기 삶에 대한 부분을 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기 스스로 치유의 어떤 그런 과정들 네. 이런 거를 좀 갖춘 다음에 한다라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네. 누군가 상처받았던 아직도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나를 네네.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그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부모님한테 따뜻한 지지를 받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돌봐주는 거죠. 네네네. 예, 그 돌봄을 못 받았던 나 자신을 위해서 뭐 편지를 한 통 띄워줄 수도 있고, 그죠? 오히려 따뜻한 차 한 잔을 선물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태까지 정말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거는 그냥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작업. 네. 이거는 평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나를 돌봐야 되고 나를 지지해줘야 되고 나를 이해해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분이 내가 키가 엄청 커도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조금 눈이 네. 여기 아까 눈꼬리가 뭐 어떻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 모습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설사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대접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예. 아, 근데 예전에는 뭐 우리 다 예전에 또 학교 생활 학창 시절에 있으셨겠습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누가 누구를 좀 괴롭혀도 대체로 또 그걸 이렇게 좀 같이 보듬어주는 친구, 그러니까 같은 편 피해 받는 친구의 같은 편이 그래도 몇 명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완전히 누가 하나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그 옆에 아무도 서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나 자신도 그래서 피해를 볼까봐 그게 점점 더 그러니까요. 심해지는 거죠. 예. 그런 오히려 네. 이제 피해 보는 거 플러스 동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함께 네네네. 예, 그 집단 안에 같이 소속이 돼가지고 한 가해자 쪽으로 서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요거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 그러니까 네. 성장하지 않은, 그러니까 다 언제 자아가 충분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확보가 되지 않은 네네. 미성년자들은 어른들의 올바른 사실은
그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학교폭력 그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끊임없이 소리 없는 SOS를 치면서 지금도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그런 가정하에 우리가 더 관심과 네. 좀 세심하게 학생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죠. 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30대 여성 한 분일지 몰라도 아마 비슷한 고통 혹은 더 심한 고통을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는 분명히 아이들이 좀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상처들을 최대한 좀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 같은 데서 또 당연히 예방을 좀 해야 되겠고, 혹시라도 상처가 생긴 게 발견이 된다면 역시 또 그 심리치료라든지 입체적인 좀 어떤 대책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함께 해봅니다. 그리고 가족이 가장 가까이에서 네. 관심과 사랑과 지지와 이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네. 예, 부모님들은 이 방송을 듣는 부모님들은 네.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갖고 아이들 눈 마주치고 대화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는 시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코리아 지금까지 진행의 정영진이었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